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 제18차 세계 한상대회에서 관광특별 홍보관을 운영할 지역 내 업체들을 공개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0일까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5군데를 선정해 세계 각국 한상대를 대상으로 지역 관광 상품 홍보와 각종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2일부터 4일간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 여수 한상대회는 세계 60여 개국 재외동포 경제인 1,000여 명과 국내 기업인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도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리터당 평균 1,480원대를 보이던 전남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3일 1,500원대로 올라섰고 어제는 1,506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지난달까지 리터당 평균 1,340원대를 유지했지만 유류세 인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상승폭이 커지면서 리터당 1,364원까지 올랐습니다. 광양읍에 위치한 마로산성은 다양한 유물 출토와 역사적인 배경 등을 통해 소중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로산성을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마로산성의 가치와 의미가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읍 외곽을 따라 가지런히 석성이 이어져 있습니다. 길이만 500m를 넘는 웅장함과 정교한 건축미에 선조들의 위상까지 느껴집니다. 광양의 4대 산성 가운데 하나로 관내 대표적 역사자원인 마로산성입니다. 마로산성은 자연 지형을 활용해 독특하게 지어지면서 순천 외성 등 인근 산성들과 함께 임진왜란 당시 격전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삶의 흔적들이 출토되면서 보존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로산성을 주제로 방문객들에게 이색적인 체험활동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생생문화재로 이름 지어진 이번 행사는 잊혀진 지역 유적들을 꼼꼼히 둘러보고 되새기는 과정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있고 또 마로산 문화재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그런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 보존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까지 격주로 열리는 생생문화제는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문화재의 형식을 빌린 지역유산 탐방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 내 산성들의 가치와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 사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산성들이 산교육장으로 탈바꿈 할지도 주목됩니다. 풀도 베고 또 진입도 정비해서 생생사업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찾아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마로산성으로 여기에 마로산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역사자원의 잠재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과제입니다. 지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마로산성을 재조명하기 위한 생생문화재. 관내 문화재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보존 가치를 이끌 새로운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 사업에서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순천과 광양의 사업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순천시의 1945 1945 기억 공간 사업은 1945년부터 간장 등을 만들었던 김방 장유 양조장 활용 문화 만찬 프로젝트고 광양시의 우리 읍내 사색에 담다는 스토리가 있는 광양읍 옛길을 통해 거점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 유지 사업과 연계해 오래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의 성비위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보여준 성평등 교육용 영화가 논란의 발단이 됐는데요. 이걸 두고 성비위다 아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쟁점인지 우종훈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원 씨가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배이상원 교사는 지난해와 올해 중학교 도덕 수업 성교육 시간에 학생들에게 틀어준 단편 영화가 문제가 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프랑스 여성 감독이 제작한 11분짜리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을 사회적 통념과 정반대로 바꾼 이른바 미러링 기법의 영화입니다. 여성이 남성처럼 웃옷을 벗고 달리거나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데 사회의 성불평등을 꼬집기 위한 풍자였지만 이를 본 일부 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며 배이상원 교사를 교육청에 신고한 겁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들 신고에 따라 배이상원 교사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교사는 시교육청이 성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을 일방적으로 직위 해제했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과정이 없는 채로 이렇게 갑자기 신문고를 통해서 또 설문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됐을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이, 그리고 뭔가 소통의 필요를 느끼지만 이미 2단계가 돼버리니까 소통할 수가 없는. 시교육청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10여 명 정도가 불쾌함을 느꼈다며 상대적 약자 혹은 피해자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성비위 사건의 특성상 수사 의뢰는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성비위 사건의 특성이 모두 제각각이라 공정한 처리를 위해 매뉴얼과 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매뉴얼대로 처분한 게 잘못이라는 도덕교사의 주장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된 영상과 교사의 발언으로 인한 직위 해제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조는 해당 교사의 수업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도 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교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맥락이 존중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또는 해명하고 사과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자리를 아예 빼앗긴 것에 대해서. 반면 여성단체들의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강자인 성인교사와 교직원 단체는 자신의 의사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상대적 약자이자 피해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배제돼 있다며 도덕교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해당 영화를 만든 프랑스 여성 감독이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데 주목하라며 도덕교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누리꾼들도 SNS를 통해 도덕교사를 비난하거나 지지하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조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된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사안이 얼마나 예민하고 어려운 사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교육 시간의 성비위 논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이제 판단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가까르게 나타나면서 은행들이 앞다투어 예금과 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 2%대의 금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에 대한 투자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은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의 1년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1.55%, 광주은행의 인터넷 전용 예금이 2.05%로 유일하게 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평균 적금 금리도 1.7%로 2%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금리이다 보니 광주와 전남 지역 시중은행의 수신도 지난 6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제2금융권의 수신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직장인으로서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마음에 다른 쪽에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1,000조 원대에 이르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금시장으로 급격히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로 골드바 1kg이 올 들어 7개월 만에 28%나 급등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달러에 투자하거나 아예 현금으로 보유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분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합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손실을 보셨을 경우 회복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너무 금리가 낮은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좀 다시 분산 투자를 시작하실 거라고.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10월 이후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제로금리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는 의견도 우세 투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도내 생산 어장과 위판지 등지에서 유통되는 참조기, 병어, 돔, 낙지 등 수산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샘플을 수거해 방사능과 중금속, 금지약품 등 73개 항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안전성 기준에 미달한 수산물은 즉시 폐기되고 출하 연기 등을 통해 부적합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851건의 수산물을 조사해 부적합 수산물 4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나섭니다. 보건소는 유행 시기와 면역력 유지 기간을 고려해 2회 접종 대상자의 경우 오는 12월 이전에 접종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수 지역 야외 체육시설들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여수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나흘간 진남체육공원의 주 경기장, 테니스장 등과 망마 경기장 그리고 돌산 진모구장의 모든 야외 경기장들을 주간 시간에 한해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흥국체육관과 진남수영장, 망마국민체육센터 등 실내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나흘 연휴 기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광양시 시금고 금융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안서를 낸 3곳의 금융기관을 평가한 결과 두 은행을 선정했다며 내년부터 3년 동안 일반과 특별회계, 통합기금 등의 운영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기관들의 협력사업비 약정 현황은 NH농협은행이 7억 1,700만 원, KB국민은행이 3억 4천만 원으로 기존보다 3억 3,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순천시가 조계산 도립공원의 탐방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100대 명산 조계산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조계산 도립공원 친환경 탐방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구간은 서남사 장군봉 등 4개 노선으로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빠르게 도달하면서 조금 전부터 서울에서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곳곳에 방문까지 끼면서 가시거리가 평소 맑은 날의 5분의 1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구름이 점차 북상하면서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많게는 100mm 이상, 일부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도 20에서 6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까지는 제주와 호남 지방, 중부지방은 내일 밤 사이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